네, 대표님, 저 이병철님 관련해서 공익제보자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하신다고 밝히셨습니다. 예. 심장 쪽 문제로 사망했다고 경찰이 발표를 했는데 이것에 예. 대해서 불신을 하시는 건지 앞으로 또 어떻게 진행을 해 나가실 건지 진상규명위원회 의문사라고 규정을 하셨거든요. 계획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오늘 부검 결과 나왔지 않습니까? 네, 저희는 부검 결과에 대해서는 다른 토를 달지는 않겠습니다. 네. 그런다, 근데 분석도 안 하겠다. 의학적인 죽음의 원인을 밝히신 거고, 네, 저희는 이병철님의 죽음이 네, 단지 의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 네. 죽음에 이르게 한 원인이 따로 있고, 이거는 고 이병철님이 제보하신 녹취를 가지고 네. 제가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고발을 하지 않았으면 그분은 분명히 죽음에 이르지 않았을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학적인 부검 결과와는 달리 이분의 죽음에 이르게 된 네. 그 정황과 진실은 또 다른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정황, 사망에 이르게 된 정황을 이제 짚어보겠다, 사회적으로 공론화 해보시겠다는 말씀인데, 근데 신체적으로 내가 정말 많이 아프다라고 하면서 혹시 주변 분들한테 내가 좀 많이 아프다, 무리한 것 같다라고 이렇게 호소하신 적 있나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계단을 못 예. 올라가신다든지, 뭐 휘청휘청 계단을 올라가는 걸 힘들어하신다든지, 뭐 이런 CCTV가 공개돼서 원래 건강적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도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긴 한데요. 그건 일반적인 지병, 예를 들면 네, 제가 복용하는 혈압, 당뇨 뭐 이런 약을 복용하는 것처럼 네, 일반적인 지병은 있다, 뭐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저희가 변호사비 대납 녹취 고발 이후 3개월 동안 같이 지내면서 네. 한 번도 건강에 대해서 의심할 만한 정황이나 의심할 만한 행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육체적으로 그게 문제가 있었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네. 같이 일을 진행하는 동안도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는 의심해 본 적이 없고 다들 놀란 그 워딩 자체를 괜히 놀라웠던 상황이죠. 어떤 워딩 말씀하시는 거죠? 지병이 있었고 건강이 안 좋아서 뭐 계단을 올라가지 못한다는 둥, 네. 뭐 술을 많이 먹는다, 뭐 이런 얘기들이 전부 같이 3개월 지내본 입장에서는
네. 길게는 뭐 5년 동안 알고 지낸 사이로서는 네. 납득하고 동의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뵌 게 언제인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예, 지난 목요일 날일 겁니다. 1월 6일 날, 목요일 날, 예. 예, 낮에 회의하고, 네. 또 향후 계획을 잡았고, 예. 저녁 먹고, 예. 저녁 자리에서 간단히 술 한잔 했고, 그때까지 일과 관련된 일로 이야기하고, 네. 그 다음에, 이병철님을 뵌 게 영안실입니다. 사고담을 지역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정을 논의하셨다고 들었는데 그 향후 장기적 일정까지 같이 논의를 하셨습니까? 그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관한 진행 사항이나 네.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관한 앞으로 대책뿐만 아니라 네. 내일 저희가 행사를 계획하고 있던 네. 대장동 게이트범 시민연대 주최의 여의도 집회에 네. 우리 이병철 님도 대표로 들어와서 아. 내일 집회에 담당할 역할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예. 예, 이거는 죽음, 뭐, 이건 자살이 아니라는 건 판명이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예. 내일 일을 계속 진행하고 음. 약속이 잡혀져 있던 분이기 때문에, 네. 예, 그런 일들을 하고 이야기하고 헤어졌던 겁니다. 근데 이제 평소 지인들과 나는 자살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 대장동 관련해서, 음. 이재명과 관련된 사건들의 핵심들이 자꾸 죽어나가는 걸 우리가 봤기 때문에, 네. 이병철 님도 무서워했다는 사실입니다. 무서워하셨다. 예, 자기도, 네. 그런, 죽음의 위험이 오지 않을까 걱정을 했기 때문에 네. 본인이 본인 의사로, 예. 나는 자살하지 않는다라고 글을 올렸던 거고요. 아. 실제로 지금 제가 확인할 수는 없으나 이병철의 입에 따르면, 네. 전화 네. 또는 지인들의 전원, 네. 또는 만나는 자리에 불려가서 네. 굉장히 많은 압박을 받았던 건 사실입니다. 그럼 이제 만나서 불러가지고 그렇게 압박을 했던 주체는 누구인지. 그 주체가 예. 평소에 같이 시민활동하는 분들 중에 예. 이병철과 정치적으로 반대 진영에 있던 사람들이겠죠. 시민단체 중에 같은. 시민단체나 또는 같이 그동안 어울렸던 친구들 중에 네. 이재명을 지지했던 분들이 네. 그만해라. 또 뭐 기자 예를 뭐 열린공감이라고 얘기해도 모르겠습니다. 그쪽 방의 기자들이 음해하고 왜곡된 방송을 하는 것들을 보고도 힘들어했고요. 통장을 이재명 후보가 깠기 때문에 네네. 그 2억 5천만 원을 지불한 기간 안에 네. 해경궁립 사건도 같은 기간에 포함되어 있다. 예. 근데 이게 수원지검에 옷을 벗고 전관 첫 번째 사건으로 이태영이가 이 사건을 맡았습니다. 그쵸. 예, 그런데 그렇다면 전관 1호 사건이 포함된 사건의 전체 수임료는 더더욱 의심이 간다. 네. 그리고 이 사건은 저 개인적으로는 이미 수사가 끝나 있다고 봅니다. 네. 너무나 간단한 사건이고,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이라고 지금, 말씀들 하시지만, 네. 사실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라, 중범죄는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2억 5천만 원을 줬다는 이재명의 말과 다르게, 그 변호사를 수임한 사람들의 압수수색을 이미 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김현장 포함해서 한두 군데 수사했는데, 2억 5천이 넘었다라고 하면 이미 허위사실 공표로 확정이 된다. 네. 그러면 기소를 해야 되는 단계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2억 5천만 원을 지불해서 받은 사람도 그 2억 5천만 원을 뭐 20, 30명이 나누어 받은 게 맞다. 네. 라고 그렇게 발표를 하면 또 다른 고발건이 지금 뇌물과 김영란법 위반이 기다리고 있다. 그 다음 기회로 넘어가려면 검찰은 기소 여부를 확실히 밝히고 수사 상황을 공개해야 될 때가 지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네, 그 내용 들었고요. 일부 공개도 여기저기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녹취 내용을 요약해서 그 부분만 짧게 말씀을 드리면 아, 가지고 계셨어요. 예, 김혜경 씨 이태영 사건 관련해서 우리 그 관련된 내용을 사건을 뒤집을 만한 것을 제보자께서 가지고 계셨다. 네. 그것만 그때 대답해 주시면. 담당 변호사였던 이태영이 네. 수원지검의 전관 1호로 김혜경 사건을 맡으면서 네. 자기가 네. 자기가 옷을 벗고 나온 수원지검을 상대로 예. 후배 검사들과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예. 사건을 기소 중기로 잘 무마했다라고 자랑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당신의 가장 큰 자산은 무엇인가요? 집? 자동차? 적금 통장? 아니. 그럼 모든 자산의 기본이 되는 바로 건강입니다. 캐시워크와 함께 건강관리를 시작하세요. 캐시워크와 함께라면 건강하세요는 부자 되세요 랑 같은 말이 된다는 거. 건강이 캐시다. 캐시워크. 당신의 가장 큰 자산은 무엇인가요? 집? 자동차? 적금 통장? 아니. 그럼 모든 자산의 기본이 되는 바로 건강입니다. 캐시워크와 함께 건강관리를 시작하세요. 캐시워크와 함께라면 건강하세요는 부자 되세요 랑 같은 말이 된다는 거. 건강이 캐시다. 캐시워크. 네, 대표님, 저 그 이병철님 관련해서 공익제보자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하신다고 밝히셨습니다. 예. 심장 쪽 문제로 사망했다고 경찰이 발표를 했는데 이것에 예. 대해서 불신을 하시는 건지 앞으로 또 어떻게 진행을 해 나가실 건지 진상규명위원회 의문사라고 규정을 하셨거든요. 계획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오늘 부검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저희는 부검 결과에 대해서는 다른 토를 달지는 않겠습니다. 네. 그런다, 근데 의학적인 죽음의 원인을 밝히신 거고, 네, 저희는 이병철님의 죽음이 네, 단지 의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 네. 죽음에 이르기에 한 원인이 따로 있고, 이거는 고 이병철님이 제보하신 녹취를 가지고 네, 제가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고발을 하지 않았으면 그분은 분명히 죽음에 이르지 않았을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학적인 부검 결과와는 달리 이분의 죽음에 이르게 된 네, 그 정황과 진실은 또 다른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정황, 사망에 이르게 된 정황을 이제 짚어보겠다, 사회적으로 공론화 해보시겠다는 말씀인데, 근데 신체적으로 내가 정말 많이 아프다라고 하면서 혹시 주변 분들한테 내가 좀 많이 아프다, 무리한 것 같다라고 이렇게 호소하신 적 있나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계단을 못 예. 올라가신다든지, 뭐 휘청휘청 계단을 올라가는 걸 힘들어하신다든지, 뭐 이런 CCTV가 공개돼서 원래 건강적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도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긴 한데요. 그건 일반적인 지병, 예를 들면 네, 제가 복용하는 혈압, 당뇨 뭐 이런 약을 복용하는 것처럼 네, 일반적인 지병은 있다, 뭐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저희가 변호사비 대납 녹취 고발 이후 3개월 동안 같이 지내면서 네, 한 번도 건강에 대해서 의심할 만한 정황이나 의심할 만한 행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육체적으로 그게 문제가 있었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네. 같이 일을 진행하는 동안도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는 의심해 본 적이 없고 다들 그 워딩 자체를 괜히 놀라웠던 상황이죠. 어떤 워딩 말씀하시는 거죠? 지병이 있었고 건강이 안 좋아서 뭐 계단을 올라가지 못한다는 둥, 네, 뭐 술을 많이 먹는다, 뭐 이런 얘기들이 전부 같이 3개월 지내본 입장에서는 네, 길게는 뭐 5년 동안 알고 지낸 사이로서는 네. 납득하고 동의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뵌 게 언제인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예, 지난 목요일 날일 겁니다. 1월 6일 날, 목요일 날, 예, 예, 낮에 회의하고, 네, 또 향후 계획을 잡았고, 예, 저녁 먹고, 예, 저녁 자리에서 간단히 술 한잔 했고, 그때까지 일과 관련된 일로 이야기하고, 네. 그 다음에, 이병철님을 뵌 게 영안실입니다. 사고다발 지역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정을 논의하셨다고 들었는데 그 향후 장기적 일정까지 같이 논의를 하셨습니까? 그 네.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관한 진행 사항이나 네.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관한 앞으로 대책뿐만 아니라 네. 내일 저희가 행사를 기획하고 있던 네. 대장동 게이트범 시민연대 주최의 여의도 집회에 네. 우리 이병철 님도 대표로 들어와서 아. 내일 집회에 담당할 역할을 가지고 있었던 아. 분이기 때문에 예. 예, 이거는 죽음, 이건 자살이 아니라는 건 판명이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예. 내일 일을 계속 진행하고 음. 약속이 잡혀져 있던 분이기 때문에, 네. 예, 그런 일들을 하고 이야기하고 헤어졌던 겁니다. 근데 이제 평소 지인들과 나는 자살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 대장동 관련해서, 음. 이재명과 관련된 사건들의 핵심들이 자꾸 죽어나가는 걸 우리가 봤기 때문에, 네. 이병철 님도 무서워했다는 사실입니다. 무서워하셨다. 예, 자기도, 네. 그런, 죽음의 위험이 오지 않을까 걱정을 했기 때문에 네. 본인이 본인 의사로, 예. 나는 자살하지 않는다라고 글을 올렸던 거고요. 아. 실제로 지금 제가 확인할 수는 없으나 이병철의 입에 따르면, 네. 전화 네. 또는 지인들의 전원, 네. 또는 만나는 자리에 불려가서 네. 굉장히 많은 압박을 받았던 건 사실입니다. 그럼 이제 만나서 불러가지고 그렇게 압박을 했던 주체는 누구인지. 그 주체가 예. 평소에 같이 시민활동하는 분들 중에 예. 이병철과 정치적으로 반대 진영에 있던 사람들이겠죠. 시민단체 중에 같은. 시민단체나 또는 같이 그동안 어울렸던 친구들 중에 네. 이재명을 지지했던 분들이 네. 그만해라. 또 기자 예를 열린공감이라고 얘기해도 모르겠습니다. 그쪽 방향 기자들이 음해하고 왜곡된 방송을 하는 것들을 보고도 힘들어했고요. 통장을 이재명 후보가 깠기 때문에 네네. 그 2억 5천만 원을 지불한 기간 안에 네. 해경궁립 사건도 같은 기간에 포함되어 있다. 예. 근데 이게 수원지검에 옷을 벗고 전관 첫 번째 사건으로 이태영이가 이 사건을 맡았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렇다면 전관 1호 사건이 포함된 사건의 전체 수임료는 더더욱 의심이 간다. 네. 그리고 이 사건은 저 개인적으로는 이미 수사가 끝나 있다고 봅니다. 네. 너무나 간단한 사건이고,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이라고 지금, 말씀들 하시지만, 네. 사실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라, 중범죄는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2억 5천만 원을 줬다는 이재명의 말과 다르게, 네. 그 변호사를 수임한 사람들의 압수수색을 이미 했기 때문에, 네. 예를 들면, 김현장 포함해서 한두 군데 수사했는데, 2억 5천이 넘었다라고 하면 이미 허위사실 공표로 확정이 된다. 네. 그러면 기소를 해야 되는 단계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2억 5천만 원을 지불해서 받은 사람도 그 2억 5천만 원을 20, 30명이 나누어 받은 게 맞다. 네. 라고 그렇게 발표를 하면 또 다른 고발건이 지금 뇌물과 김영란법 위반이 기다리고 있다. 그 다음 기회로 넘어가려면 검찰은 기소 여부를 확실히 밝히고 수사 상황을 공개해야 될 때가 지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네, 그 내용 들었고요. 일부 공개도 여기저기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녹취 내용을 요약해서 그 부분만 짧게 말씀을 드리면 가지고 계셨어요? 예, 김혜경 씨 사건 관련해서 우리 그 관련된 내용을 사건을 뒤집을 만한 것을 제보자께서 가지고 계셨다. 네. 그것만 그때 담당 변호사였던 이태형이 네. 수원지검의 전관 1호로 김혜경 사건을 맡으면서 네. 자기가 옷을 벗고 나온 수원지검을 상대로 후배 검사들과 이렇게 저렇게 해서 사건을 기소 중기로 잘 무마했다라고 자랑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를 보고 있나요? 유튜브 다 보면 잘 건가요? 자는 동안 핸드폰 쓰시나요?
안 쓴 시간 알아서 적립해주는 돈 주는 시간 관리에 어차피 잘 거 깔아만 두세요. 캐시는 알아서 쌓입니다. 기입카도 커피도 햄버거까지 다 할 수 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타임스프레드를 다운받으세요. 타임스프레드 돈 주는 시간 관리에 지금 다운로드하세요. 네, 대표님, 저 이병철님 관련해서 공익제보자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하신다고 밝히셨습니다. 예. 심장 쪽 문제로 사망했다고 경찰이 발표를 했는데 이것에 예. 대해서 불신을 하시는 건지 앞으로 또 어떻게 진행을 해 나가실 건지 진상규명위원회 의문사라고 규정을 하셨거든요. 계획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오늘 부검 결과 나왔지 않습니까? 네, 저희는 부검 결과에 대해서는 다른 토를 달지는 않겠습니다. 네. 그런다, 근데 안 의학적인 죽음의 원인을 밝히신 거고, 하니까. 네, 저희는 이병철님의 죽음이 네, 단지 의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 네. 죽음에 이르게 한 원인이 따로 있고, 이거는 고 이병철님이 제보하신 녹취를 가지고 네, 제가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고발을 하지 않았으면 그분은 분명히 죽음에 이르지 않았을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학적인 부검 결과와는 달리 이분의 죽음에 이르게 된 네, 그 정황과 진실은 또 다른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정황, 사망에 이르게 된 정황을 이제 짚어보겠다, 사회적으로 공론화 해보시겠다는 말씀인데, 근데 신체적으로 내가 정말 많이 아프다라고 하면서 혹시 주변 분들한테 내가 좀 많이 아프다, 무리한 것 같다라고 이렇게 호소하신 적 있나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계단을 못 예. 올라가신다든지, 뭐 휘청휘청 계단을 올라가는 걸 힘들어하신다든지, 뭐 이런 CCTV가 공개돼서 원래 건강적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도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긴 한데요. 그건 일반적인 지병, 예를 들면 네, 제가 복용하는 혈압, 당뇨 뭐 이런 약을 복용하는 것처럼 네, 일반적인 지병은 있다. 뭐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저희가 변호사비 대납 녹취 고발 이후 3개월 동안 같이 지내면서 네, 한 번도 건강에 대해서 의심할 만한 정황이나 의심할 만한 행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육체적으로 그게 문제가 있었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네. 같이 일을 진행하는 동안도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는 의심해 본 적이 없고 다들 놀란 그 워딩 자체를 괜히 놀라웠던 상황이죠. 어떤 워딩 말씀하시는 거죠? 지병이 있었고 건강이 안 좋아서 뭐 계단을 올라가지 못한다는 둥, 네, 뭐 술을 많이 먹는다, 뭐 이런 얘기들이 전부 같이 3개월 지내본 입장에서는 네, 길게는 뭐 5년 동안 알고 지낸 사이로서는 네. 납득하고 동의할 수 없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뵌 게 언제인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예, 지난 목요일 날일 겁니다. 1월 6일 날, 목요일 날, 예, 예, 낮에 회의하고, 네, 또 향후 계획을 잡았고, 예, 저녁 먹고, 예, 저녁 자리에서 간단히 술 한잔 했고, 그때까지 일과 관련된 일로 이야기하고, 네. 그 다음에, 이병철님을 뵌 게 영안실입니다. 사고답을 지역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정을 논의하셨다고 들었는데 그 향후 장기적 일정까지 같이 논의를 하셨습니까?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관한 진행 사항이나, 네,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관한 앞으로 대책뿐만 아니라, 네, 내일 저희가 행사를 계획하고 있던 네, 대장동 게이트범 시민연대 주최의 여의도 집회에 네. 우리 이병철 님도 대표로 들어와서 아, 내일 집회에 담당할 역할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예, 예, 이거는 죽음, 물론 이건 자살이 아니라는 건 판명이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예, 내일 일을 계속 진행하고 음. 약속이 잡혀 있던 분이기 때문에 네. 그런 일들을 하고 이야기하고 헤어졌던 겁니다.
근데 이제 평소 지인들과 나는 자살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 대장동 관련해서 음, 이재명과 관련된 사건들의 핵심들이 자꾸 죽어나가는 걸 우리가 봤기 때문에 네. 이병철 님도 무서워했다는 사실입니다. 무서워하셨다. 예, 자기도 네. 그런 죽음의 위험이 오지 않을까 걱정을 했기 때문에 네. 본인이 본인 의사로 네. 나는 자살하지 않는다라고 글을 올렸던 거고요. 아, 실제로 지금 제가 확인할 수는 없으나 이병철의 입에 따르면 네. 전화 네. 또는 지인들의 전원 네. 또는 만나는 자리에 불려가서 네. 굉장히 많은 압박을 받았던 건 사실입니다. 그럼 이제 만나서 불러가지고 그렇게 압박을 했던 주체는 누구인지. 그 주체가 네. 평소에 같이 시민활동하는 분들 중에 네. 이병철과 정치적으로 반대 진영에 있던 사람들이겠죠. 시민단체 중에 같은. 시민단체나 또는 같이 그동안 어울렸던 친구들 중에 네. 이재명을 지지했던 분들이 네. 그만해라. 또 뭐 기자를 뭐 열린 공감이라고 얘기해도 모르겠습니다. 그쪽 방향 기자들이 음해하고 왜곡된 방송을 하는 것들을 보고도 힘들어했고요. 통장을 이재명 후보가 깠기 때문에 네네. 그 2억 5천만 원을 지불한 기간 안에 네. 해경궁립 사건도 같은 기간에 포함되어 있다. 네. 근데 이게 수원지검에 옷을 벗고 전관 첫 번째 사건으로 이태영이가 이 사건을 맡았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렇다면 전관 1호 사건이 포함된 사건의 전체 수임료는 더더욱 의심이 간다. 네. 그리고 이 사건은 저 개인적으로는 이미 수사가 끝나 있다고 봅니다. 네. 너무나 간단한 사건이고,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이라고 지금, 말씀들 하시지만, 네. 사실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라, 중범죄는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2억 5천만 원을 줬다는 이재명의 말과 다르게, 그 변호사를 수임한 사람들의 압수수색을 이미 했기 때문에, 네. 예를 들면, 뭐, 김현장 포함해서 한두 군데 수사했는데, 2억 5천이 넘었다라고 하면 이미 허위사실 공표로 확정이 된다. 네. 그러면 기소를 해야 되는 단계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2억 5천만 원을 지불해서 받은 사람도 그 2억 5천만 원을 뭐 20, 30명이 나누어 받은 게 맞다. 네. 라고 그렇게 발표를 하면 또 다른 고발건이 지금 뇌물과 김영란법 위반이 기다리고 있다. 그 다음 기회로 넘어가려면 검찰은 기소 여부를 확실히 밝히고 수사 상황을 공개해야 될 때가 지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네, 그 내용 들었고요. 일부 공개도 여기저기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녹취 내용을 요약해서 그 부분만 짧게 말씀을 드리면 가지고 계셨어요. 예, 김혜경 씨 사건 관련해서 우리 그 관련된 내용을 사건을 뒤집을 만한 것을 제보자께서 가지고 계셨다. 네. 그것만 그때 담당 변호사였던 이태형이 네. 수원지검의 전관 1호로 김혜경 사건을 맡으면서 네. 자기가 옷을 벗고 나온 수원지검을 상대로 후배 검사들과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사건을 기소 중기로 잘 무마했다라고 자랑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당신의 가장 큰 자산은 무엇인가요? 집? 자동차? 적금 통장? 아니. 그럼 모든 자산의 기본이 되는 바로 건강입니다. 캐시워크와 함께 건강관리를 시작하세요. 캐시워크와 함께라면 건강하세요는 부자 되세요 랑 같은 말이 된다는 거. 건강이 캐시다. 캐시워크. 당신의 가장 큰 자산은 무엇인가요? 집? 자동차? 적금 통장? 아니. 그럼 모든 자산의 기본이 되는 바로 건강입니다. 캐시워크와 함께 건강관리를 시작하세요. 캐시워크와 함께라면 건강하세요는 부자 되세요 랑 같은 말이 된다는 거. 건강이 캐시다. 캐시워크.
네, 대표님, 이병철님 관련해서 공익제보자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하신다고 밝히셨습니다. 예. 심장 쪽 문제로 사망했다고 경찰이 발표를 했는데, 이것에 예. 대해서 불신을 하시는 건지, 앞으로 또 어떻게 진행을 해 나가실 건지, 진상규명위원회, 의문사라고 규정을 하셨거든요. 계획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오늘 부검 결과 나왔지 않습니까? 네, 저희는 부검 결과에 대해서는 다른 토를 달지는 않겠습니다. 네. 그런다, 근데 의학적인 죽음의 원인을 밝히신 거고, 네, 저희는 이병철님의 죽음이 네, 단지 의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 네. 죽음에 이르기에 한 원인이 따로 있고, 이거는 고 이병철님이 제보하신 녹취를 가지고 네, 제가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고발을 하지 않았으면 그분은 분명히 죽음에 이르지 않았을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학적인 부검 결과와는 달리 이분의 죽음에 이르게 된 네. 그 정황과 진실은 또 다른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망에 이르게 된 정황을 이제 짚어보겠다, 사회적으로 공론화해보시겠다는 말씀인데, 근데 신체적으로 내가 정말 많이 아프다라고 하면서 혹시 주변 분들한테 내가 좀 많이 아프다, 무리한 것 같다라고 이렇게 호소하신 적 있나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계단을 못 예. 올라가신다든지, 뭐 휘청휘청 계단을 올라가는 걸 힘들어하신다든지, 뭐 이런 CCTV가 공개돼서 원래 건강적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도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긴 한데요. 그건 일반적인 지병, 예를 들면 네, 제가 복용하는 혈압, 당뇨 뭐 이런 약을 복용하는 것처럼 네, 일반적인 지병은 있다, 뭐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저희가 변호사비 대납 녹취 고발 이후 3개월 동안 같이 지내면서 네, 한 번도 건강에 대해서 의심할 만한 정황이나 의심할 만한 행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육체적으로 그게 문제가 있었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네. 같이 일을 진행하는 동안도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는 의심해 본 적이 없고 다들 그 워딩 자체를 괜히 놀라웠던 상황이죠. 어떤 워딩 말씀하시는 거죠? 지병이 있었고 건강이 안 좋아서 뭐 계단을 올라가지 못한다는 둥, 네, 뭐 술을 많이 먹는다, 뭐 이런 얘기들이 전부 같이 3개월 지내본 입장에서는 네, 길게는 뭐 5년 동안 알고 지낸 사이로서는 네. 납득하고 동의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뵌 게 언제인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예, 지난 목요일 날일 겁니다. 1월 6일 날, 목요일 날, 예, 낮에 회의하고, 네, 또 향후 계획을 잡았고, 예, 저녁 먹고, 예, 저녁 자리에서 간단히 술 한잔 했고, 그때까지 일과 관련된 일로 이야기하고, 네. 그 다음에, 이병철님을 뵌 게 영안실입니다. 사고 다발 지역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정을 논의하셨다고 들었는데 그 향후 장기적 일정까지 같이 논의를 하셨습니까? 그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관한 진행 사항이나 네,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관한 앞으로 대책뿐만 아니라 네, 내일 저희가 행사를 계획하고 있던 네, 대장동 게이트범 시민연대 주최의 여의도 집회에 네. 우리 이병철 님도 대표로 들어와서 아, 내일 집회에 담당할 역할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예, 예, 이거는 뭐 이건 자살이 아니라는 건 판명이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예, 내일 일을 계속 진행하고 음. 약속이 잡혀져 있던 분이기 때문에 네. 그런 일들을 하고 이야기하고 헤어졌던 겁니다. 근데 이제 평소 지인들과 나는 자살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 대장동 관련해서 음, 이재명과 관련된 사건들의 핵심들이 자꾸 죽어나가는 걸 우리가 봤기 때문에 네, 이병철 님도 무서워했다는 사실입니다. 무서워하셨다. 예, 자기도 네. 그런 죽음의 위험이 오지 않을까 걱정을 했기 때문에 네, 본인 의사로 예, 나는 자살하지 않는다라고 글을 올렸던 거고요. 아, 실제로 지금 제가 확인할 수는 없으나 이병철의 입에 따르면 네, 전화,
네. 또는 지인들의 전원, 네. 또는 만나는 자리에 불려가서 네. 굉장히 많은 압박을 받았던 건 사실입니다. 그럼 이제 만나서 불러가지고 그렇게 압박을 했던 주체는 누구인지. 그 주체가 네. 평소에 같이 시민활동하는 분들 중에 네. 이병철과 정치적으로 반대 진영에 있던 사람들이겠죠. 시민단체 중에 같은 시민단체나 또는 같이 그동안 어울렸던 친구들 중에 네. 이재명을 지지했던 분들이 네. 그만해라. 또 뭐 기자 예를 뭐 열린공감이라고 얘기해도 모르겠습니다. 그쪽 방의 기자들이 음해하고 왜곡된 방송을 하는 것들을 보고도 힘들어했고요. 통장을 이재명 후보가 깠기 때문에 네네. 그 2억 5천만 원을 지불한 기간 안에 네. 해경궁립 사건도 같은 기간에 포함되어 있다. 네. 근데 이게 수원지검에 옷을 벗고 전관 첫 번째 사건으로 이태영이가 이 사건을 맡았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렇다면 전관 1호 사건이 포함된 사건의 전체 수임료는 더더욱 의심이 간다. 네. 그리고 이 사건은 저 개인적으로는 이미 수사가 끝나 있다고 봅니다. 네. 너무나 간단한 사건이고,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이라고 지금, 말씀들 하시지만, 네. 사실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라, 중범죄는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2억 5천만 원을 줬다는 이재명의 말과 다르게, 네. 그 변호사를 수임한 사람들의 압수수색을 이미 했기 때문에, 네. 예를 들면, 뭐, 김현장 포함해서 한두 군데 수사했는데, 2억 5천이 넘었다라고 하면 이미 허위사실 공표로 확정이 된다. 네. 그러면 기소를 해야 되는 단계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2억 5천만 원을 지불해서 받은 사람도 그 2억 5천만 원을 뭐 20, 30명이 나누어 받은 게 맞다. 네. 라고 그렇게 발표를 하면 또 다른 고발건이 지금 뇌물과 김영란법 위반이 기다리고 있다. 그 다음 기회로 넘어가려면 검찰은 기소 여부를 확실히 밝히고 수사 네. 상황을 공개해야 될 때가 지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네, 그 내용 들었고요. 일부 공개도 여기저기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녹취 내용을 요약해서 그 부분만 짧게 말씀을 드리면 가지고 계셨어요. 예, 김혜경 씨 이태영 사건 관련해서 우리 그 관련된 내용을 사건을 뒤집을 만한 것을 제보자께서 가지고 계셨다. 네. 그것만 그때 대답해 담당 변호사였던 이태형이 네. 수원지검의 전관 1호로 김혜경 사건을 맡으면서 네. 자기가 네. 자기가 옷을 벗고 나온 수원지검을 상대로 예. 후배 검사들과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예. 사건을 기소 중기로 잘 무마했다라고 자랑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를 보고 있나요? 유튜브 다 보면 될 건가요? 자는 동안 핸드폰 쓰시나요? 폰 안 쓴 시간 알아서 적립해주는 돈 주는 시간 관리에 어차피 잘 거 깔아만 두세요. 캐시는 알아서 쌓입니다. 기입카도 커피도 햄버거까지 다 할 수 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타임스프레드를 다운받으세요. 타임스프레드 돈 주는 시간 관리에 지금 다운로드하세요. 네, 대표님, 저 그 이병철님 관련해서 공익제보자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하신다고 밝히셨습니다. 예. 심장 쪽 문제로 사망했다고 경찰이 발표를 했는데 이것에 예. 대해서 불신을 하시는 건지 앞으로 또 어떻게 진행을 해 나가실 건지 진상규명위원회 의문사라고 규정을 하셨거든요. 계획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오늘 부검 결과 나왔지 않습니까? 네. 저희는 부검 결과에 대해서는 다른 토를 달지는 않겠습니다. 네. 그런데 의학적인 죽음의 원인을 밝히신 거고 네. 저희는 이병철님의 죽음이
네. 단순히 의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 네. 죽음에 이르기에 한 원인이 따로 있고, 이거는, 고 이병철 님이 제보하신 녹취를 가지고 네. 제가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고발을 하지 않았으면 그분은 분명히 죽음에 이르지 않았을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학적인 부검 결과와는 달리 이분의 죽음에 이르게 된 네. 그 정황과 진실은 또 다른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정황, 사망에 이르게 된 정황을 이제 짚어보겠다, 사회적으로 공론화 해보시겠다는 말씀인데, 근데 신체적으로 내가 정말 많이 아프다라고 하면서 혹시 주변 분들한테 내가 좀 많이 아프다, 무리한 것 같다라고 이렇게 호소하신 적 있나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계단을 못 예. 올라가신다든지, 뭐 휘청휘청 계단을 올라가는 걸 힘들어하신다든지, 뭐 이런 CCTV가 공개돼서 원래 건강적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도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긴 한데요. 그건 일반적인 지병, 예를 들면 네. 제가 복용하는 혈압, 당뇨 뭐 이런 약을 복용하는 것처럼 네. 일반적인 지병은 있다, 뭐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저희가 변호사비 대납 녹취 고발 이후 3개월 동안 같이 지내면서 네. 한 번도 건강에 대해서 의심할 만한 정황이나 의심할 만한 행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육체적으로 그게 문제가 있었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네. 같이 일을 진행하는 동안도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는 의심해 본 적이 없고, 다들 그 워딩 자체를 괜히 놀라웠던 상황이죠. 어떤 워딩 말씀하시는 거죠? 지병이 있었고 건강이 안 좋아서 뭐 계단을 올라가지 못한다는 둥, 네. 뭐 술을 많이 먹는다, 뭐 이런 얘기들이 전부 같이 3개월 지내본 입장에서는 네. 길게는 뭐 5년 동안 알고 지낸 사이로서는 네. 납득하고 동의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뵌 게 언제인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예, 지난 목요일 날일 겁니다. 1월 6일 날, 목요일 날, 예. 예, 낮에 회의하고, 네. 또 향후 계획을 잡았고, 예. 저녁 먹고, 예. 저녁 자리에서 간단히 술 한잔 했고, 그때까지 일과 관련된 일로 이야기하고, 네. 그 다음에, 이병철님을 뵌 게 영안실입니다. 사고다발 지역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정을 논의하셨다고 들었는데 그 향후 장기적 일정까지 같이 논의를 하셨습니까?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관한 진행 사항이나 네.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관한 앞으로 대책뿐만 아니라 네. 내일 저희가 행사를 계획하고 있던 네. 대장동 게이트범 시민연대 주최의 여의도 집회에 네. 우리 이병철 님도 대표로 들어와서 아. 내일 집회에 담당할 역할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예. 예, 이거는 죽음, 물론 이건 자살이 아니라는 건 판명이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예. 내일 일을 계속 진행하고 약속이 잡혀 있던 분이기 때문에, 네. 예, 그런 일들을 하고 이야기하고 헤어졌던 겁니다. 근데 이제 평소 지인들과 나는 자살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 대장동 관련해서, 이재명과 관련된 사건들의 핵심들이 자꾸 죽어나가는 걸 우리가 봤기 때문에, 네. 이병철 님도 무서워했다는 사실입니다. 무서워하셨다. 예, 자기도, 네. 그런, 죽음의 위험이 오지 않을까 걱정을 했기 때문에, 네. 본인이 본인 의사로, 예. 나는 자살하지 않는다라고 글을 올렸던 거고요. 아. 실제로 지금 제가 확인할 수는 없으나, 이병철의 입에 따르면, 네. 전화, 네. 또는 지인들의 전원, 네. 또는 만나는 자리에 불려가서, 네. 굉장히 많은 압박을 받았던 건 사실입니다. 그럼 이제 만나서 불러가지고 그렇게 압박을 했던 주체는 누구인지. 그 주체가 예. 평소에 같이 시민활동하는 분들 중에 예. 이병철과 정치적으로 반대 진영에 있던 사람들이겠죠. 시민단체 중에 같은 시민단체나 또는 같이 그동안 어울렸던 친구들 중에 네. 이재명을 지지했던 분들이 네. 그만해라. 또 뭐 기자 예를 뭐 열린공감이라고 얘기해도 모르겠습니다. 그쪽 방의 기자들이 음해하고 왜곡된 방송을 하는 것들을 보고도 힘들어했고요.
어, 통장을 이재명 후보가 깠기 때문에 네네. 그 2억 5천만 원을 지불한 기간 안에 네. 해경 공직 사건도 같은 기간에 포함되어 있다. 예. 근데 이게 수원지검에 옷을 벗고 전관 첫 번째 사건으로 이태영이가 이 사건을 맡았습니다. 그쵸. 예, 그런데 그렇다면 전관 1호 사건이 포함된 사건의 전체 수임료는 더더욱 의심이 간다. 네. 그리고 이 사건은 저 개인적으로는 이미 수사가 끝나 있다고 봅니다. 네. 너무나 간단한 사건이고,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이라고 지금, 말씀들 하시지만, 네. 사실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라, 중범죄는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2억 5천만 원을 줬다는 이재명의 말과 다르게, 예. 그 변호사를 수임한 사람들의 압수수색을 이미 했기 때문에, 네. 예를 들면, 뭐, 김현장 포함해서 한두 군데 수사했는데, 2억 5천이 넘었다라고 하면 이미 허위사실 공표로 확정이 된다. 네. 그러면 기소를 해야 되는 단계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2억 5천만 원을 지불해서 받은 사람도 그 2억 5천만 원을 뭐 20, 30명이 나누어 받은 게 맞다라고 네. 그렇게 발표를 하면 또 다른 고발건이 지금 뇌물과 김영란법 위반이 기다리고 있다. 그 다음 기회로 넘어가려면 검찰은 기소 여부를 확실히 밝히고 수사 네. 상황을 공개해야 될 때가 지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네, 그 내용 들었고요. 일부 공개도 여기저기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녹취 내용을 요약해서 그 부분만 짧게 말씀을 드리면 아, 가지고 계셨어요. 예, 김혜경 씨 이태영 사건 관련해서 우리 그 관련된 내용을 사건을 뒤집을 만한 것을 제보자께서 가지고 계셨다. 네. 그것만 그때 들어보시죠. 담당 변호사였던 이태형이 네. 수원지검의 전관 1호로 김혜경 사건을 맡으면서 네. 자기가 네. 자기가 옷을 벗고 나온 수원지검을 상대로 예. 후배 검사들과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예. 사건을 기소 중기로 잘 무마했다라고 자랑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당신의 가장 큰 자산은 무엇인가요? 집? 자동차? 적금 통장? 아니. 그럼 모든 자산의 기본이 되는 바로 건강입니다. 캐시워크와 함께 건강관리를 시작하세요. 캐시워크와 함께라면 건강하세요는 부자 되세요 랑 같은 말이 된다는 거. 건강이 캐시다. 캐시워크. 당신의 가장 큰 자산은 무엇인가요? 집? 자동차? 적금 통장? 아니. 그럼 모든 자산의 기본이 되는 바로 건강입니다. 캐시워크와 함께 건강관리를 시작하세요. 캐시워크와 함께라면 건강하세요는 부자 되세요 랑 같은 말이 된다는 거. 건강이 캐시다. 캐시워크. 네, 대표님, 저 그 이병철님 관련해서 공익제보자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하신다고 밝히셨습니다. 예. 심장 쪽 문제로 사망했다고 경찰이 발표를 했는데 이것에 예. 대해서 불신을 하시는 건지 앞으로 또 어떻게 진행을 해 나가실 건지 진상규명위원회 의문사라고 규정을 하셨거든요. 계획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오늘 부검 결과 나왔지 않습니까? 네, 저희는 부검 결과에 대해서는 다른 토를 달지는 않겠습니다. 네. 그런데 의학적인 죽음의 원인을 밝히신 거고 네, 저희는 이병철님의 죽음이 네, 단지 의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 네. 죽음에 이르게 한 원인이 따로 있고 이거는 고 이병철님이 제보하신 녹취를 가지고 네, 제가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고발을 하지 않았으면 그분은 분명히 죽음에 이르지 않았을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학적인 부검 결과와는 달리 이분의 죽음에 이르게 된 네. 그 정황과 진실은 또 다른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정황, 사망에 이르게 된 정황을 이제 짚어보겠다, 사회적으로 공론화 해보시겠다는 말씀인데, 근데 신체적으로 내가 정말 많이 아프다라고 하면서 혹시 주변 분들한테 내가 좀 많이 아프다, 무리한 것 같다라고 이렇게 호소하신 적 있나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계단을 못 예. 올라가신다든지, 뭐 휘청휘청 계단을 올라가는 걸 힘들어하신다든지, 뭐 이런 CCTV가 공개돼서 원래 건강적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도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예, 그렇긴 한데요. 그건 일반적인 지병, 예를 들면, 네, 제가 복용하는 혈압, 당뇨, 뭐 이런 약을 복용하는 것처럼, 네, 일반적인 지병은 있다. 뭐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저희가 변호사비 대납, 녹취, 고발 이후 3개월 동안 같이 지내면서, 네, 한 번도 건강에 대해서 의심할 만한 정황이나 의심할 만한 행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육체적으로 그게 문제가 있었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네, 같이 일을 진행하는 동안도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는 의심해 본 적이 없고, 다들 그 워딩 자체를 괜히 놀라웠던 상황이죠. 어떤 워딩 말씀하시는 거죠? 지병이 있었고 건강이 안 좋아서 뭐 계단을 올라가지 못한다는 둥, 네, 뭐 술을 많이 먹는다, 뭐 이런 얘기들이 전부 같이 3개월 지내본 입장에서는 네, 길게는 뭐 5년 동안 알고 지낸 사이로서는 네. 납득하고 동의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뵌 게 언제인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예, 지난 목요일 날일 겁니다. 1월 6일 날, 목요일 날, 예, 예, 낮에 회의하고, 네, 또 향후 계획을 잡았고, 예, 저녁 먹고, 예, 저녁 자리에서 간단히 술 한잔 했고, 그때까지 일과 관련된 일로 이야기하고, 네. 그 다음에, 이병철님을 뵌 게 영안실입니다. 사고담을 지역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정을 논의하셨다고 들었는데 그 향후 장기적 일정까지 같이 논의를 하셨습니까? 그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관한 진행 사항이나 네,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관한 앞으로 대책뿐만 아니라 네, 내일 저희가 행사를 계획하고 있던 네, 대장동 게이트범 시민연대 주최의 여의도 집회에 네. 우리 이병철 님도 대표로 들어와서 아, 내일 집회에 담당할 역할을 가지고 있었던 아. 분이기 때문에 예, 예, 이거는 뭐 이건 자살이 아니라는 건 판명이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예, 내일 일을 계속 진행하고 음. 약속이 잡혀져 있던 분이기 때문에, 네. 예, 그런 일들을 하고 이야기하고 헤어졌던 겁니다. 근데 이제 평소 지인들과 나는 자살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 대장동 관련해서, 음, 이재명과 관련된 사건들의 핵심들이 자꾸 죽어나가는 걸 우리가 봤기 때문에, 네, 이병철 님도 무서워했다는 사실입니다. 무서워하셨다. 예, 자기도, 네. 그런, 죽음의 위험이 오지 않을까 걱정을 했기 때문에 네, 본인 의사로, 예, 나는 자살하지 않는다라고 글을 올렸던 거고요. 아, 실제로 지금 제가 확인할 수는 없으나 이병철의 입에 따르면, 네, 전화 네, 또는 지인들의 전원, 네, 또는 만나는 자리에 불려가서 네. 굉장히 많은 압박을 받았던 건 사실입니다. 그럼 이제 만나서 불러가지고 그렇게 압박을 했던 주체는 누구인지. 그 주체가 예, 평소에 같이 시민활동하는 분들 중에 예. 이병철과 정치적으로 반대 진영에 있던 사람들이겠죠. 시민단체 중에 같은. 시민단체나 또는 같이 그동안 어울렸던 친구들 중에 네, 이재명을 지지했던 분들이 네, 그만해라. 또 뭐 기자 예를 뭐 열린공감이라고 얘기해도 모르겠습니다. 그쪽 방의 기자들이 음해하고 왜곡된 방송을 하는 것들을 보고도 힘들어했고요. 통장을 이재명 후보가 깠기 때문에 네네, 그 2억 5천만 원을 지불한 기간 안에 네, 해경궁립 사건도 같은 기간에 포함되어 있다. 예, 근데 이게 수원지검에 옷을 벗고 전관 첫 번째 사건으로 이태영이가 이 사건을 맡았습니다. 그쵸. 예, 그런데 그렇다면 전관 1호 사건이 포함된 사건의 전체 수임료는 더더욱 의심이 간다. 네, 그리고 이 사건은 저 개인적으로는 이미 수사가 끝나 있다고 봅니다. 네, 너무나 간단한 사건이고,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이라고 지금, 말씀들 하시지만, 네, 사실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라, 중범죄는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2억 5천만을 줬다는 이재명의 말과 다르게 네. 그 변호사를 수임한 사람들의 압수수색을 이미 했기 때문에 네. 예를 들면 뭐 김현장 포함해서 한두 군데 수사했는데 2억 5천이 넘었다라고 하면 이미 허위사실 공표로 확정이 된다. 네. 그러면 기소를 해야 되는 단계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2억 5천만을 지불해서 받은 사람도 그 2억 5천만 원을 뭐 20, 30명이 나누어 받은 게 맞다. 네. 라고 그렇게 발표를 하면 또 다른 고발건이 지금 뇌물과 김영란법 위반이 기다리고 있다. 그 다음 기회로 넘어가려면 검찰은 기소 여부를 확실히 밝히고 수사 네. 상황을 공개해야 될 때가 지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네, 그 내용 들었고요. 일부 공개도 여기저기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녹취 내용을 요약해서 그 부분만 짧게 말씀을 드리면 아, 가지고 계셨어요? 예, 김혜경 씨 이태영 사건 관련해서 우리 그 관련된 내용을 사건을 뒤집을 만한 것을 제보자께서 가지고 계셨다. 네. 그것만 그때 대답해 담당 변호사였던 이태형이 네. 수원지검의 전관 1호로 김혜경 사건을 맡으면서 네. 자기가 네. 자기가 옷을 벗고 나온 수원지검을 상대로 예. 후배 검사들과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예. 사건을 기소 중기로 잘 무마했다라고 자랑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를 보고 있나요? 유튜브 다 보면 잘 건가요? 자는 동안 핸드폰 쓰시나요? 폰 안 쓰는 시간 알아서 적립해주는 돈 주는 시간 관리에 어차피 잘 거 깔아만 두세요. 캐시는 알아서 쌓입니다. 기입카도 커피도 햄버거까지 다 할 수 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타임스프레드를 다운받으세요. 타임스프레드 돈 주는 시간 관리에 지금 다운로드하세요. 네, 대표님, 저 그 이병철님 관련해서 공익제보자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하신다고 밝히셨습니다. 예. 심장 쪽 문제로 사망했다고 경찰이 발표를 했는데 이것에 예. 대해서 불신을 하시는 건지 앞으로 또 어떻게 진행을 해 나가실 건지 진상규명위원회 의문사라고 규정을 하셨거든요. 계획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오늘 부검 결과 나왔지 않습니까? 네. 저희는 부검 결과에 대해서는 다른 토를 달지는 않겠습니다. 네. 그런데 의학적인 죽음의 원인을 밝히신 거고 네. 저희는 이병철님의 죽음이 네. 단지 의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 네. 죽음에 이르게 한 원인이 따로 있고 이거는 고 이병철님이 제보하신 녹취를 가지고 네. 제가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고발을 하지 않았으면 그분은 분명히 죽음에 이르지 않았을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학적인 부검 결과와는 달리 이분의 죽음에 이르게 된 네. 그 정황과 진실은 또 다른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정황, 사망에 이르게 된 정황을 이제 짚어보겠다, 사회적으로 공론화해보시겠다는 말씀인데, 근데 신체적으로 내가 정말 많이 아프다라고 하면서 혹시 주변 분들한테 내가 좀 많이 아프다, 무리한 것 같다라고 이렇게 호소하신 적 있나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계단을 못 예. 올라가신다든지, 뭐 휘청휘청 계단을 올라가는 걸 힘들어하신다든지, 뭐 이런 CCTV가 공개돼서 원래 건강적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도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긴 한데요. 그건 일반적인 지병, 예를 들면 네, 제가 복용하는 혈압, 당뇨 뭐 이런 약을 복용하는 것처럼 네, 일반적인 지병은 있다. 뭐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저희가 변호사비 대납 녹취 고발 이후 3개월 동안 같이 지내면서 네, 한 번도 건강에 대해서 의심할 만한 정황이나 의심할 만한 행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육체적으로 그게 문제가 있었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네. 같이 일을 진행하는 동안도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는 의심해 본 적이 없고 다들 놀란 그 워딩 자체를 괜히 놀라웠던 상황이죠.
어떤 워딩 말씀하시는 거죠? 지병이 있었고 건강이 안 좋아서 뭐 계단을 올라가지 못한다는 둥, 네. 뭐 술을 많이 먹는다, 뭐 이런 얘기들이 전부 같이 3개월 지내본 입장에서는 네. 길게는 뭐 5년 동안 알고 지낸 사이로서는 네. 납득하고 동의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뵌 게 언제인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예, 지난 목요일 날일 겁니다. 1월 6일 날, 목요일 날, 예. 예, 낮에 회의하고, 네. 또 향후 계획을 잡았고, 예. 저녁 먹고, 예. 저녁 자리에서 간단히 술 한잔 했고, 그때까지 일과 관련된 일로 이야기하고, 네. 그 다음에, 이병철님을 뵌 게 영안실입니다. 사고답을 지역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정을 논의하셨다고 들었는데 그 향후 장기적 일정까지 같이 논의를 하셨습니까?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관한 진행 사항이나 네.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관한 앞으로 대책뿐만 아니라 네. 내일 저희가 행사를 계획하고 있던 네. 대장동 게이트범 시민연대 주최의 여의도 집회에 네. 우리 이병철 님도 대표로 들어와서 아. 내일 집회에 담당할 역할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예. 예, 이거는 죽음, 물론 이건 자살이 아니라는 건 판명이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예. 내일 일을 계속 진행하고 약속이 잡혀 있던 분이기 때문에, 네. 예, 그런 일들을 하고 이야기하고 헤어졌던 겁니다. 근데 이제 평소 지인들과 나는 자살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 대장동 관련해서, 이재명과 관련된 사건들의 핵심들이 자꾸 죽어나가는 걸 우리가 봤기 때문에, 네. 이병철 님도 무서워했다는 사실입니다. 무서워하셨다. 예, 자기도, 네. 그런, 죽음의 위험이 오지 않을까 걱정을 했기 때문에, 네. 본인이 본인 의사로, 예. 나는 자살하지 않는다라고 글을 올렸던 거고요. 아. 실제로 지금 제가 확인할 수는 없으나, 이병철의 입에 따르면, 네. 전화, 네. 또는 지인들의 전원, 네. 또는 만나는 자리에 불려가서, 네. 굉장히 많은 압박을 받았던 건 사실입니다. 그럼 이제 만나서 불러가지고 그렇게 압박을 했던 주체는 누구인지. 그 주체가 예. 평소에 같이 시민활동하는 분들 중에 예. 이병철과 정치적으로 반대 진영에 있던 사람들이겠죠. 시민단체 중에 같은 시민단체나 또는 같이 그동안 어울렸던 친구들 중에 네. 이재명을 지지했던 분들이 네. 그만해라. 또 뭐 기자 예를 뭐 열린공감이라고 얘기해도 모르겠습니다. 그쪽 방의 기자들이 음해하고 왜곡된 방송을 하는 것들을 보고도 힘들어했고요. 통장을 이재명 후보가 깠기 때문에 네네. 그 2억 5천만 원을 지불한 기간 안에 네. 해경궁립 사건도 같은 기간에 포함되어 있다. 예. 근데 이게 수원지검에 옷을 벗고 전관 첫 번째 사건으로 이태영이가 이 사건을 맡았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렇다면 전관 1호 사건이 포함된 사건의 전체 수임료는 더더욱 의심이 간다. 네. 그리고 이 사건은 저 개인적으로는 이미 수사가 끝나 있다고 봅니다. 네. 너무나 간단한 사건이고,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이라고 지금, 말씀들 하시지만, 네. 사실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라, 중범죄는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2억 5천만 원을 줬다는 이재명의 말과 다르게, 그 변호사를 수임한 사람들의 압수수색을 이미 했기 때문에, 네. 예를 들면, 뭐, 김현장 포함해서 한두 군데 수사했는데, 2억 5천이 넘었다라고 하면 이미 허위사실 공표로 확정이 된다. 네. 그러면 기소를 해야 되는 단계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2억 5천만 원을 지불해서 받은 사람도 그 2억 5천만 원을 뭐 20, 30명이 나누어 받은 게 맞다. 네. 라고 그렇게 발표를 하면 또 다른 고발건이 지금 뇌물과 김영란법 위반이 기다리고 있다. 그 다음 기회로 넘어가려면 검찰은 기소 여부를 확실히 밝히고 수사 상황을 공개해야 될 때가 지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네, 그 내용 들었고요. 일부 공개도 여기저기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녹취 내용을 요약해서 그 부분만 짧게 말씀을 드리면 아, 가지고 계셨어요. 예, 김혜경 씨 이태영 사건 관련해서 우리 그 관련된 내용을 사건을 뒤집을 만한 것을 제보자께서 가지고 계셨다. 네. 그것만 그때 들어보시죠. 담당 변호사였던 이태형이 네. 수원지검의 전관 1호로 김혜경 사건을 맡으면서 네. 자기가 네. 자기가 옷을 벗고 나온 수원지검을 상대로 예. 후배 검사들과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예. 사건을 기소 중기로 잘 무마했다라고 자랑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